예, 지식전략센터 2부 시간을 시작합니다. 장 초반과는 다르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이 시각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1996, 코스닥이 523선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르던 업종들이 하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크게 내리는 업종은 전기 전자 업종이고 그밖에 기계, 제조, 보험도 약보합권에서 조정이 나옵니다. 반면 은행 업종은 금리 인상 기대감에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현대기아차는 또 오르면서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 초반의 활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일 앞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게 깔렸는데요. 장 초반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포인트 하락한 199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0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01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시간 이후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0포인트를 내준 이후에 1990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508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관망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5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 쪽에서도 강하게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 이어가던 코스닥 역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이 시각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1.7포인트 하락한 52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출발은 52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상승폭을 서서히 줄여가더니 520포인트 중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현재 0.3% 약보합권에 움직이면서 520포인트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로 지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270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기관이 81억 원, 외국인이 16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보합권에 움직이면서 1110원대 중초반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하락한 1114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15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흐름이 다소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오르자 역의 환율이 소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내일 앞둔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될 거란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 상종목권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는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와 금융주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 움직이면서 8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2%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현대중공업도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빨간불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한지주가 2%, KB금융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 상종목군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2%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다음이 약보합, SFA도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시아 머티리얼즈와 포스코 ICT 메가스터 등 빨간불 들어오면서 강보합 내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레오이즈 게임즈가 2% 후반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악화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기가 루머에 시달리면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5% 이상 급락하면서 1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LED 부분의 부진한 판매 등을 이유로 1분기 영업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4일째 하락하면서 12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면서 오늘자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에서 오늘장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형 IT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4% 이상 급락하면서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 선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회복에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에 현대차 3인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현재 0.4%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오늘 장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라공조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 관리 심포지엄이 내일 열리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물 테마주가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솔루션도 14% 급등하고 있고요. 젠트로가 8%, 시노펙스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드리는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 홍희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희진 전문가님. 네. 장 초반에 비해서 분위기가 좀 다소 위축이 됐는데 코스피가 다시 상승 반전을 하기는 했습니다.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있지는 못한데 미국 증시가 1% 올랐잖아요. 유가가 그렇습니다. 이제 하락을 보였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전해졌었는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던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는 점이겠죠. 자, 오늘 그렇습니다. 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초에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전환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추가 하락이 우려는 없지만은 당분간 아무래도 2000선과 그 1970선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일이 이제 쿼터로 위칭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특별히 큰 폭의 뭐 주가 급등락하거나 이게 이슈가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 현재 구간 기관 쪽에서 일단은 그동안 이제 매수 주체로 작용했던 기관 쪽에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전환한 만큼 당분간은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좀 강했던 업종이죠. 지금 전기전자가 좀 급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인 투자를 염두에 둔 전략을 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내일 또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할 텐데 네네. 지금 수준이 한 2.75%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상이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많이들 인상의 방향으로 지금 인상을 한다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 동결이 될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목을 좀 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만큼 일단은 금리 인상이 되든 동결이 되든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는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금리 인상 기대감에 은행주들이 오르던데 은행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일단은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이 크신 분이라면은 오늘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으신 다음에 내일장은 대응하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리스크 관리에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상이 되더라도 그동안의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했고요. 만약 동결이 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일 단계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증권주 보고 가겠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가 2016까지 오르면서 증권주가 가장 크게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교보증권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1,850원에 사셨고 2년째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이쯤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교보증권이 오늘 장중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7,300원 선까지 급락을 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아무래도 좀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자체는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할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지만 교보증권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중소형주 증권주 중에서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뭐 개인 투자 비중이 큰 종목도 아니고 또한 지금 뭐 랩이나 펀드로스에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 구간 좀 아쉽긴 하지만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실 단계가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21선에 대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21선에 대한 안착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으로 21선에 대한 안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구간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서 일단 21선 안착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량 손절은 전저점 이탈이죠. 7,6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인 전문가님. 네. 절반 정도 일단 매도하고 네네. 7,600원 선이 이탈됐을 때는 다 팔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2년째 들고 계신 분께 대응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일단은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긴 하지만은요. 2년 동안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이 2년 동안 들고 있었으니까 잘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현재 시점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점이 안 좋다면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게 실질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화된 국면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 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진행을 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나서 일단은 그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일단 들어가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가 있고 또한 절반 비중을 파신다면은 절반 비중으로 또한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상 일단 파시고 나서 좀 지켜보자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더 좋은 종목 잡으셔서 수익을 봐보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홍인진 전문가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 오늘 홍인진 전문가 나오시는 날인 줄 알고 문자 상담하신 분 계십니다. 나도 홍인진처럼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풀무원 홀딩스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45,500원에 20% 들고 계신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248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 네. 지금 필명 보시니까는 저에 대해 나도 홍우진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매매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몬 홀딩스 말씀을 드린다면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식품 쪽에서 풀몬 하면은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매출이나 이익이나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도 940주가 거래가 되었거든요. 이 측면을 보신다면은 거래하기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주가가 고점을 찍더라도 그 가격에 팔 수도 없을 만큼 거래량이 정말 미미한 종목인데 저는 일단 현재로서 지금 그동안의 하락을 마치고 얼마 전에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평소에 비해서 거래가 실리면서 21선에 대한 지금 안착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일단은 3,700원 이탈 시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3,700원을 안착을 해서 지난 고점이죠. 44,000원까지의 좀 중장기적인 대응은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현재 37,000원 이탈 시는 매도 후에 일단 다른 종목을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고 나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신다면은 일단은 21선 안착 시 지난 전고점 44,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와그라글 게시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그45라는 닉네임으로 유라테크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3,760원에 매수 단가 쓰셨고요. 비중은 5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테마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투자법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얼마 전에 급등 이후에 지금 주가는 양호한 조정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조정 시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줄어든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한 달 기간을 두고 보실 때 3,450원에 대한 가격 이탈이 없다면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탄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손절가는 3,4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비중이 좀 상당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3,900원 부근에서 다시 재차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저는 지금 3,800원 이상 구간, 그러니까 3,800원에서 3,900원 라인에 지금 주가가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 좀 줄여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손절가는 3,45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중기 추세선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 3,800원에서 3,900원 가격 도달시는 비중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은 일단은 좀 지속적으로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신다면은 그 박근혜 테마주 관련해서 세종시에 뭐 과학벨트가 유치가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테마주로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테마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레드박스 1758님께서 오디텍 문의하셨는데요. 봐드리겠습니다. 15,00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매수하신 가격 부근이고요. 비중은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장기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여쭤보셨어요? 네, 먼저 장기 대응을 하실 생각이시라면은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받쳐줘야 좀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디텍 같은 경우는 제너 다이오드죠. 지금 LED에 들어가는 칩인데요. 그 칩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점이고요. 삼성전기나 서울반도체 또는 LG이노텍이나 루멘스 등을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LED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면은 오디텍을 거쳐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업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 수급적인 측면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서 대응을 하실 종목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장 초반에 좀 좋았다가 좋지 않아지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50원 상승한 1,550원의 흐름으로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시장 대비 흐름은 좀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을 지금 탈피해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21선 가격이죠. 21선 14,0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은 이 종목 지난 전고점 2만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4,000원의 이탈이 없다면은 올해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2만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LED 조명이라든지 TV 부분에서도 수요가 조금씩 증가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신다면 장기 투자도 가능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 이수의 앱지스 보겠습니다. 삼성 효과로 오늘 장에서도 한 6% 정도 급등을 했었죠. 지금 현재도 그 가격대가 15,9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고요. 이수 앱지스 문의하신 분은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15,170원에 25%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등락폭이 너무 커서 걱정이 좀 되신다고요. 대응 전략 세워주십시오. 손절가와 목표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수 앱지스 보신다면은 테마주죠. 삼성에서 뭐 바이오 쪽에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뭐 바이오넥스나 이셉지스 등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 테마주의 성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수급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그에 맞춰서 손절을 하시든지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전략이 상당히 맞겠다라는 의견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전고점 부근에 16,000원에 대한 지금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6,000원 부근에 대해서 일단 좀 강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해석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밀린다면은 급락의 흐름도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방향성을 먼저 보시기보다는 위험 관리를 하실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소폭이긴 하지만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나서 일단
저는 16,000원에 대한 본격적인 안착이 있을 때 그때 추가 비싼 가격이라도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 일단은 저항권에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흐름인 만큼 오늘도 저항권에 부딪히고 내일도 저항권에 부딪히고 뭐 다음 주도 저항권에 부딪힌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저점을 향해서 14,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나서 흐름을 좀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 남은 비중은 15,000원 이탈 시는 일단은 매도 후에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홍인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는 한데 상승폭이 장 초반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3포인트 정도 오른 1999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현재 매수 주체는 개인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54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장중 사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억 원, 6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했고요. 어제보다 0.6포인트 정도 밀린 524선 에서 거래가 되는데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그간 너무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조정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 도곡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지역별로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곡동이 1,38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치동이 1,329만 원, 역삼동이 1,269만 원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또 삼성동과 신사동, 일원동, 압구정동, 잠원동 등도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었고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이 강남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노후 정도가 양호하고 주택 편의시설과 교통, 학군, 녹지공간 등이 고루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지역 내 부유층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물가 상승은 공급 부문 충격에 주로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인플레 기대 심리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 물가 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런 기회를 틈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면 우리 경제의 물가 안정 기조는 저해되고 서민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올라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한국이 10.6%로 에스토니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1월에는 에스토니아가 소폭 낮아진 반면 한국은 소폭 오르면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에스토니아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한국이 4.1%로 에스토니아, 그리스,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고 OECD 평균인 2.1%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았습니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수준으로 높아지면 일부 선진국이 이중 침체라는 더블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고했던 루비니 교수는 미국도 유가가 20%가량 높아지면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또 유럽 중앙은행이 내달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기 인상할 경우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꽃샘추위가 낮에는 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건강 유념하시고 주식시장 흐름도 끝까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